진짜 이거 안 나왔으면 포켓3 계속 썼을 텐데. 안녕하세요, 초보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고민을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형 짐벌 카메라를 쓰는 1인 촬영 크리에이터라면 지금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꽤 높죠? 저는 DJI 오즈모 포켓3를 출시하자마자 사서 지금까지 오래 써왔습니다. 지금도 제 영상 대부분은 이 포켓3로 촬영하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보다는 화질에 더 감탄하면서 잘 사용했고, 솔직히 포켓4가 나와도 바꿀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아쉬운 게 광각 고정 렌즈입니다. 인물을 가까이 잡으려고 하면 카메라를 들이밀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얼굴이 미묘하게 왜곡이 되죠. 멀리서 자연스럽게 찍으면 배경은 넓게 나오지만 인물이 작아지죠. 혼자 여행 가서 삼각대 세워두고 찍을 때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 그냥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을 한꺼번에 흔들어버린 두 제품이 거의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DJI 오즈모 포켓 4P 그리고 인스타360 루나 울트라, 둘 다 듀얼 카메라입니다. 광각 메인 카메라와 60mm 망원 카메라의 조합입니다. 짐벌 카메라에 망원이 탑재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냐면, 지금까지 얼굴을 자연스럽게 담으려면 미러리스 같은 다른 카메라를 꺼내야 한다는 게 정설이었죠. 이게 이제 짐벌 카메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제품을 두고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먼저 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겠습니다. 자, 먼저 인스타360 루나 울트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기기 모두 가장 중요한 렌즈 스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굳이 따로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루나 울트라는 이미 지난 6월 10일에 공식 출시됐습니다. 가격은 우리나라 스탠다드 구성 기준으로 114만 9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루나 울트라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스펙이 아닙니다. 루나 울트라의 가장 큰 특징은 탈착식 컨트롤러입니다. 현재 리뷰와 여러가지 공개된 사양에 따르면 탈착식 리모컨에 터치스크린이 내장되어 있고, 화면을 통해 최대 20m 거리에서 카메라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본체에서 화면 모듈을 떼어내고 들고 다니면서 구도를 잡고 녹화를 시작하고 멈출 수 있다는 거, 1인 촬영 환경에서는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두고 저는 1, 2m 떨어진 위치에서 화면을 보면서 각도도 조정하고 녹화도 누르고 줌도 당깁니다. 기존에는 삼각대에 세워두면 화면이 저한테 안 보이거나 보려면 화면을 뒤집어서 세팅해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함을 구조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POV 헤드 트래커라는 액세서리도 같이 공개됐습니다. 자연스러운 머리 움직임만으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고, 넥 마운트와 함께 쓰면 핸즈프리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헤드 트래커와 넥 마운트는 본체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공개된 영상대로 작동해준다면 1인 촬영할 때 카메라 쪽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찍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독보적인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리뷰들을 보면 탈착 컨트롤러가 10m 이상 거리에서는 반응이 약간 느려진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줌 조작 시 딜레이가 생긴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줌 조작 버튼이 딸깍딸깍 소리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딸깍 소리는 개선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장시간 8K 촬영 시 발열 이슈가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1세대 제품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크기와 무게도 DJI 포켓 시리즈보다 살짝 더 큽니다. 수치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실제로 들면 느껴지는 차이라고 하네요. 반대로 포켓P는 화질로 승부를 보러 나왔습니다. 새로 설계한 1인치 센서에 로픽 기술을 적용해서 최대 17스탑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한다고 발표했고, 도시 야경이나 역광 인물 촬영처럼 명암차가 큰 장면에서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에 가까운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리뷰를 봐도 미들 그레이부터 하이라이트가 완전히 클리핑 되기까지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하니 이 사이즈의 카메라치고는 확실히 화질이 좋습니다. 다만 D-Log2를 쓰면 오토 ISO가 안되고
베이스 IS로 고정된다는 리뷰를 확인했는데 자료를 찾아봐도 오토 iOS 자체가 고정된다는 내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리뷰들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베이스 IS로 고정된다면 여행처럼 노출이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는 초보자가 실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디로그2 프로파일이 메인 카메라에만 적용되고 망원 카메라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줌을 쓰려면 메뉴에 들어가 디로그로 다시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 브이로그처럼 광각과 망원을 수시로 오가는 촬영 스타일이라면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17 스톱 다이나믹 레인지의 디로그2는 각 잡고 촬영할 때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DJI 특유의 짐벌 안정성, 액티브 트랙 7.0 기반 피사체 추적, 포켓 시리즈를 거쳐오며 검증된 기술이라는 신뢰감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꽤 큽니다. 출시 가격 기준으로는 루나 울트라는 스탠다드 구성 기준 114만 9천원으로 책정되고 포켓 포피는 스탠다드 콤보 기준으로 89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야, 가격 차이 상당하죠? 화질이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닌데 결국 촬영의 극단적인 편리함을 택할지 신뢰도 높은 영상미와 가격 경쟁력을 택할지 두 지향점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제품은 사실 같은 시장을 노리면서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루나 울트라는 촬영의 자유를 팝니다. 탈착 컨트롤러로 어떤 각도에서든 화면을 보면서 찍을 수 있고 헤드 트래커를 쓰면 카메라가 내 시선을 알아서 따라옵니다. 내가 촬영한다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보는 곳을 자동으로 찍어준다는 이런 경험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포켓 퍼피는 영상의 신뢰도를 팝니다. 17 스톱이라는 수치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과물을 약속합니다. 디로그2와 DJI 특유의 색감은 전작들을 통해 이미 검증됐습니다. 후반 작업에서의 유연함이 더욱 높죠. 이렇게 보면 이건 단순히 어떤 제품이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의 극단적 편리함을 원하느냐, 신뢰도 높은 영상미를 원하느냐, 크리에이터로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 마음은 루나 울트라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어차피 짐벌 카메라가 미러리스급 화질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포켓 퍼피 화질이 훌륭한 건 맞지만 그 격차가 촬영 스트레스를 압도적으로 줄여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머리 추적과 탈착식 컨트롤러로 1인 촬영 편의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루나 울트라 쪽에 마음이 더 가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헤드 트래커는 별미 액세서리인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교차 검증한 다음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선 이렇게 두 제조사가 피튀기게 경쟁하면서 소비자한테 역대급 고민을 안겨주는 상황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피곤합니다. 이러다 둘 다 마음이 안 차서 결국 안 사고 포켓3 계속 쓰는 결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